대한민국의 국가 기술이 20년간 줄줄 샜다. 그것도 규모가 100조나 되는 규모가. 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랍죠?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20년간 국가기술 유출 피해액은 111조예요. 올해까지 합치면 말입니다. 올해까지 합치면. 올해까지 안 합치면 100조가 조금 넘는데 올해까지 합치면 111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피해 금액을 봤을 때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건수는 119건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건수는 190건이었고요. 2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조 5천억이 25조로 늘어났습니다. 25조. 2003년에서 2007년은 22조고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도 26조까지 늘어났어요. 건수는 줄었어요. 139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이때는요. 건수는 93건으로 줄었지만 여러분 피해 금액은 2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올해도 비슷합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보면 11건이거든요. 11건 4조 피해가 됩니다. 4조. 이것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잡힌 건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힌 건수만. 몇 퍼센트나 잡을까요? 50%나 잡아낼까요? 글쎄요. 이 산업 간첩들 50%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190건이 나갔는데도 25조밖에 피해액이 안 되는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보세요. 93건인데 27조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들이 지금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산업 스파이들이 그만큼 조직적으로 그것도 아주 핵심 기술을 빼간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진짜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말입니다. 엄청난 많은 건수 중에 이게 546건이나 되거든요. 546건 중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핵심 기술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게 보면 국가 핵심 기술 비중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52%, 2.52%. 그러니까 119건이 나갔지만 이게 건수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2.52건밖에 안 된다. 국가 핵심 기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서 12년 8.95%까지 늘었죠. 2013년에서 2017년은 14.39%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35.49%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굉장히 많이. 결국 말입니다. 국가가 이념 논쟁 아니라고 정작 우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운영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게 이념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떡칠하는 바람에 국가 핵심 기술은 줄줄 샜다는 이야기예요. 줄줄 샜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35.49%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8년에서 2022년
이때 27조가 나갔잖아요. 27조 피해액이요. 93건이잖아요. 이 중에 말입니다. 핵심 국가 기술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도 줄어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제대로 못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27.3%니까. 그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첨예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지금 빠져나가는 거. 조선에서는 24건이 빠져나갔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13건, 반도체 9건, 자동차 8건, 2차 전지나 정보통신에서 6건, 전기전자 5건, 기계에서 2건, 기타 3건 이렇습니다. 진짜 국가기술이 줄줄 샜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죠.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까지 빠져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회가 충효라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명 회사의 임원이나 혹은 유명 회사의 그 퇴직자들이 이렇게 돈 받고 팔아먹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것도 말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 빼오기에만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간첩죄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게 국가 기술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유출시켰을 때 처벌이 집행유예 정도예요. 이래서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한탕 해먹자. 쉽게 말하면 받아도 집행유예인데 나는 저거 팔아먹어서 100억을 받든 200억을 받든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업 스파이 특히 말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 기술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산업 스파이에 관련된 것은요. 여적죄로 다뤄야 되고 여적죄는 국가반역죄입니다. 국가반역죄로 다뤄야 되고요. 그래야만 나라의 보물들이 저는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저렇게 마구 퍼제껴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왜 저렇게 빨리 따라왔겠습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져간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가져왔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기본적인 핵심은 기술 합작을 하잖아요. 기술 합작. 무조건 합작이에요. 중국에 진출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합작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게 합작을 하면 중국이 기술을 다 빼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거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반드시 말입니다.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중국이 몰래 빼가는 그런 우리 국가 기술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기업을 통째 사버립니다. 100억짜리 기업을 150억 주고 사버리고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요. 국가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반드시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국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가도 과학자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어떻게 우대할 것인가, 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치밀하게 계획하고 짜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재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굳이 설계도로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을 감안한다면 국가도 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